가주의식으로의 남아있는 나날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음, 혹시 그 선생님이 높아심에 한마디 하자면 혹시 이 책을 읽은 사람이 있나? 나는 이 책을 읽었다 손. 저요. 오, 인증 다 읽었어? 다는 아니고 3분의 1 정도 읽었어요. 아, 그래. 훌륭하네. 3분의 1까지 읽으면 그 부분 좀 재미있냐, 재영아? 아니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오늘 수업을 잘 듣고 어, 좀 이렇게 힘을 내봐.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래, 너희가 읽기에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혹시 지난 시간 뭐 이게 줄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하자면, 어, 이 소설은 영국을 배경으로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어, 달링턴이라고 하는 그 귀족의 아이고, 귀족의 집사야. 대저택을 거느린 어마어마한 규모의 저택을 전체를 관리하고 하인들을 관리하고 해서 달링턴 경이라고 하는 귀족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그 좋은 위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기가 이렇게 파티를 준비하고, 요즘으로 치자면 의전비서라고 하는 직업이 있거든. 이런 행사를 잘 만들고, 그리고 행사의 그 어떤 격식을 잘 유지해서 좋은 행사를 치를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 대통령 뭐 의전비서라든지 외교에서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매너의 전문가들이지. 그런데 이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명예로 알고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달링턴 경이라고 하는 영국의 어마어마한 귀족이 몰라 그랬어. 그래서 지금은 영국의 시대가 지나가고 미국의 시대가 와서 미국인 부자가 어, 지금 이 달링턴 경의 이 저택을 대저택을 어, 샀어. 그래서 이 대저택을 사면서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할 스티븐슨도 고용을 그대로 계승해가지고 지금의 나의 주인은 이제 영국 귀족이 아니라 미국인 부자야. 그런데 이 미국인 부자가 되게 관대한 사람이어서 스티븐슨한테 이 아름다운 영국을 너가 이렇게 감상도 못하고 평생 집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게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줄 테니까, 그리고 내가 그 타고 다니는 포드 자동차 이거 당신 타고 여행을 좀 다녀와. 그리고 기름값이나 뭐 경비나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떠나라고 하는 상태야.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스티븐슨이 영국의 아름다운 그 여러 곳들을 여행하면서 과거에 이 달링턴 경을 모시던 시절에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서 이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해서 이 독일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쟁 배상금을 이 프랑스와 영국인들한테 갚느라고 나라가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이 달링턴 경은 자신의 친구인 독일 귀족이 전쟁에서는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과 독일이 적국이어서 전쟁을 펼쳤지만 다시 전쟁이 끝났으니 원래 우정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자신이 귀족으로서 명예를 지키고 자신이 독일 패망에 1차 세계대전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살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스티븐슨의 주인인 이 달링턴 경은
이 독일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같은 것들이 친구 때문에 더 생긴 거야.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나 프랑스 귀족이나 여러 그 세계 미국이나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강대국들, 연합국의 사람들을 귀족들을 모아서 야, 우리 독일한테 너무 가혹하게는 하지 말자. 독일 얘네들이 어, 전쟁에서 진 것은 맞지만 하지만 우리도 이제 그 진 사람을 이렇게 심하게 짓밟는 건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다. 이러면서 약간 친독일적인 행사를 계속 펼쳤단 말이에요. 외교가에서. 그때 당시 스티븐스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달링턴에 대한 어떤 위대한 귀족이구나, 내가 진짜 주인 잘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하고, 그런 와중에 달링턴 경이 히틀러의 앞잡이처럼 변모하기 시작한 거야. 달린 통경은 이 내용에서 보면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히틀러한테 속아가지고 친독적인 행동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의 어떤 그 주범처럼 돼버린, 그리고 일부 독일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반유대주의, 독일 애들이 그 유대인들을 인종차별하고 인종청소한다고 홀로코스터에서 5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유대인을 막 학살하고 했잖아. 그 이전에 그러면서 달링턴 홀에서 그 스티븐슨과 그 스티븐슨 밑에서 일하던 열심히 일 잘하는 하녀 두 명이 유대인이어서 달링턴 경이 자르라고 해서 스티븐슨이 자르는, 그래서 스티븐슨하고 썸 타고 있는 이 켄튼 양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켄튼 양이 절대 안 된다. 인종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자르는 것은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가. 아무리 귀족인 달링턴 경이 시켜도 그런 일은 못한다. 난 때려칠 거다, 그러면. 그랬는데 스티븐스는 어련히 귀족인 달링턴 경이 알아서 하시기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심오한 뜻을 모른다. 이거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을 자른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과정에서 이 스티븐슨하고 이 켄튼 양, 하녀 장인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 썸을 타는데 스티븐슨은 그런 자신의 마음들을 자꾸 억누르고, 스티븐슨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사내 연애거든. 회사 안에서 연애해가지고 지금 본분들을 프로페셔널하게 하지 못하고 어, 연애질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퇴사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제일 싫은 거야. 그런 와중에 자기 마음은 자꾸만 켄튼 양이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고 결국에 켄튼 양이 스티븐스를 좋아하지만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가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켄튼 양은 이제 유부녀가 된 상황에서 스티븐슨이 명목상으로는 지금 이 켄튼 양을 다시 컴백시키려고. 왜 그러냐면 켄튼 양이 그 남편하고 힘들 때마다 스티븐슨한테 편지하면서 옛날에 우리 그 달링턴 홀에서 같이 일할 때 좋았는데요, 이런 안부 편지를 보내는데 스티븐슨은 아, 이 여자가 아직도 나에 대한 어떤 그 남은 마음이 있나 그러면서 확인해 보러 가는 여행인 거야. 어, 아무튼 선생님의 서평을 전체 줄거리가 좀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이게 영화가 있어. 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 워낙에 뛰어난 앤서니 홉킨스라든지 뭐 이런 아주 명 배우들의 연기가 뛰어난 작품이래.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시험도 끝났고 하니까 고전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고 네이버에 들어가면 봤더니 한 1,500원 정도의 구매를 대여를 해서 볼 수 있더라고. 그래서 어, 책은 못 읽었지만 영화라도 좀 보기를 바랍니다. 봅시다. 이 부분이 선생님 생각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인용을 했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히틀러와 맞서 싸운 이유도 결국은 그거입니다. 만약 모든 게 히틀러의 뜻대로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노예 신세밖에 더 되었겠습니까? 소수의 지배자와 수십만의 노예들만이 존재하는 세상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누가 하고 있냐면 스티븐슨이 어떤 마을에 도착했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스티븐스를 귀족으로 착각한 거야. 워낙에 매너도 좋고 포드 자동차, 어마어마한 포드 자동차를 타고 그리고 예의범절이라든지 어떤 그 말할 때의 귀족적 악센트라든지 이런 것들, 매너들 이런 걸 보면서 아 얘는 진짜 상위 계급의 귀족이구나. 이런 사람이 우리 마을에 여행을 오다니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이런 토론들이 펼쳐지는데 그러면서 어떤 이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스티븐슨한테 하는 거야.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지적할 필요도 없겠지만 노예 상태에서는 결코 품위를 갖출 수 없습니다. 자, 어, 이 부분, 이 말은 사실은 스티븐슨한테는 되게 뼈아픈 말이라고 선생님 생각하거든. 스티븐슨은 철저하게 달링턴이라는 귀족의 이 하인으로서 하인들의 가장 높은 그 이 지배인으로서 집사로서 어 평생을 위대한 가풍을 유지하고 평생을 위대한 집사로 내가 복종해서 사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했어. 왜? 달링턴은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나는 품위를 지키고 품위 있는 저 위대한 귀족의 집사로서 난 위대한 집사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는데도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귀족들 회의에 서비스를 한다든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이 결혼한다고 마지막으로 날 붙잡아 달라고 하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결혼 축하하고 지금 나 바쁘다. 나는 세계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장면에 내가 서 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얘기는 충분히 그 개인적인 일이니까 너 알아서 하고 뭐 이러면서 분명히 이 여자가 그 방에서 내 아의 이런 매정한 얘기를 듣고 울고 있는데 내가 이 방문을 열까 말까 고민하지만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그러면서 자신은 품위 있는 집사로서 위대한 집사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으로 평생 산 사람이 지금 달링턴이 나치의 부역자라고 해서 집안이 몰락하고 그냥 단지 어마어마한 부자가 이 집을 사버려서 나 역시도 같이 사버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민주주의자, 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전한 그 참전한 이 젊은이가 너무 자랑스럽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히틀러의 노예가 될 뻔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손으로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우리가 노예가 아니지 않냐. 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야? 절대 노예 상태에서 올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전쟁했다는 거야. 스티븐슨 입장에서는 쎄하지. 듣고 있지만 동의하지만 왜? 나는 최고의 노예, 어떻게 보면 최고의 복종하는 사람으로서 그 위대한 가풍과 품위를 지킬 수 있다고 평생을 갈아 넣은 사람인데 이 젊은이가 이런 얘기하니까 쎄하지 마음이. 노예 상태에서는 어떤 인간적 품위도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도 그거고 우리가 마침내 얻은 것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자유시민으로 살 권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이냐, 부자냐, 가난뱅이냐를 떠나서 영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일종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인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마음껏 표현하고 투표로 의원 나리들을 의사당에 앉혔다가 빼낼 수 있다 할 수 있으니까요. 완전히 민주주의자죠. 외람된 말씀이지만 외람된다는 건 분수에 넘치는 말이지만 버르장머리 없는 말이지만 선생님 그게 바로 진정한 품위입니다. 선생님이 볼 때 이 소설의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그 한 구절이라고 생각해. 이게 작가 가족의식으로라고 하는 우리 한강 작가보다 먼저 맨부커상을 탔고 그 다음에 노벨문학상을 탄 이 우리 동시대의 위대한 작가가 던지고 있는 영국 사회에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리고 전 세계에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한 단락을 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읽었다. 가주식으로의 작품들은 영화된 작품들이 덜어 있다. 이 작품을 원작으로 하는 앤서니 홉킨스 주연의 영화가 있다는 것을 전부터 알고 있었다. 음, 이 책을 읽는 중에 꼭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이 책을 덮고 나니 그럴 마음이 사라졌다. 지난번 나를 보내지 마를 읽고 나서 네버렛미고라는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던 기억과 겹친다. 선생님이 지난주에 설명을 했지만 이게 되게 재밌는 소설이거든. 그리고 영화도 있다고 하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 인조인 그 복제인간의 어떤 좀 끔찍한 그 비극이라든지 비극 속에서도 살아가는 얘네들의 모습이라든지 희망을 품고 또 희망이 좌절되고 막 이런 되게 비극이거든. 그런데 너무 이렇게 마음이 쎄해가지고 영화까지는 못 보겠다 차마 그랬었는데 이 작품 똑같은 작가의 가주식으로의 이 작품을 보고서 또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 그래서 영화는 나중에 봐야겠다. 이런. 혹시 시간이 지난 후면 또 모르지만 두 작품 모두 책을 덮고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가주의식으로라고 하는 우리 동시대의 작가가 아주 뛰어난 작가구나라는 생각을 거듭 이렇게 하게 됐어. 소설을 읽고 나면 좀 부족하고 이렇게 좀 비판할 대목도 있고 이런데 그냥 한마디로 선생님의 그 평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렸어. 다양한 의미에서. 달링턴 홀의 위대한 집사 스티븐슨의 하루 중 가장 빛나는 저녁을 축하하고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선생님이 이 소설을 보면서 이제 뭐 사실 이 결말부분을 스포를 좀 어쩔 수 없이 다 읽어왔다는 걸 전제로 선생님 수업을 준비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제일 마지막 장면에 스티븐슨이 이렇게 막 운단 말이야. 막 울면서 그랬더니 이렇게 같이 얘기를 들어주는 어떤 그 행인 남자가 이래. 괜찮다고. 여기 손수건 쓰라고. 예, 눈물을 닦으라고. 인생 중에 이 작품의 제목이 뭐야? 남아있는 나날이잖아. 어, 하루 중에 가장 빛나는 것은 저녁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명대사를 알리거든. 아직 너에게는 남아있는 나날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 봐라. 하루 중에 제일 좋은 시간, 퇴근해서 저녁에 맥주 한 잔 마시고 가족들과 맛있는 거 먹고 노는 그 시간 아니냐. 그게 당신 인생에서는 바로 지금이니 괜찮다. 너 남아있는 나날이 있어. 이렇게. 그 얘기를 이렇게 선생님 들으면서 너희들은 이제 한참 아침이나 혹은 아침? 인생 100세 시대는 거의 아침에 해당하지 너희는 이제 10대니까. 선생님은 이제 저녁으로 갈 것 같은 그런 나이잖아. 그리고 저녁이 어떤 삶일까, 이렇게 내 인생에. 나도 스티븐슨처럼 열심히 일만 하다가, 내 진짜 나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리고서 이렇게 스티븐슨처럼, 어, 슬픔에 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누군가 나에게 가장 하루 중 빛나는 것은 저녁이야 라고 말해준다면, 되게 나도 위로가 될 것 같은 그런 말이어서, 어, 나 역시도 어, 약간 좀 불쌍한 사람 같았어, 스티븐슨이. 그래서 일종의 뭐 선생님한테 약간 투영된 것도 좀 있어, 자기 연민 같은.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가 이제 농담도 할 수 있는 집사이기를 바란다. 이 소설에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 이 마지막 구절에 이 농담과 관련된 이것도 스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스티븐슨은 뭘 못하냐면 농담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진지하고 그리고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농담을 한마디 해놓고서 집에 방에 들어가서 계속 고민해. 아, 내가 예의에서 벗어난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농담, 다른 말로 골개라고도 하는데 이 풍자와 해악이 있잖아. 어, 이 풍자는 어떤 웃긴 말로 상대를 이렇게 찌르는 그런 게 풍자거든. 해악은 이제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하는 골개미라고 하는데. 어, 나 이제부터 농담으로 우리 주인님 모셔야지. 나 주인님과 농담할 수 있는 그런 거 연마해야겠다라고 스티븐슨이 마지막에 얘기하거든. 그래서 스티븐슨이 변화하고 있다. 그게 좋다. 스티븐슨 응원한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평론가가 있는데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돌아가신 지가 10년쯤 되셨나? 프랑스의 문화평론가고 철학자로 분류하기도 하는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아주 그 엄청 유명한 책이야.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이라고 하는 선생님도 이 책을 읽으면서 엄청 그 공감하고 또 반론도 막 하고 한 책인데 이 책을 보면서 가조의식으로의 이 남아있는 나날을 보면서 르네 지라르의 평론이 이렇게 좀 겹쳤어, 이 책이. 말하는 진짜 전향의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마치 돈키호테가 아마디스라는 중개자를 쫓아 대상 이상적인 기사를 향하는 욕망의 삼각형이 떠올랐다. 이게 그 간단히 설명하자면 어떤 거냐면 르네지라르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욕망의 주체인 나가 있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멋진 부츠 하나를 사고 싶어. 그러면 내가 저 부츠 사고 싶어. 이렇게 이렇게 다이렉트로 욕망의 대상을 욕망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아니라 중개자가 있다는 거야. 이 중개자가 부츠를 좋아해서 이 사람이 부츠를 신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 중개자를 모방하고 싶은 거야. 그 따라쟁이야 좀. 그런데 나는 이걸 철저히 부정해. 나는 아니야. 나는 그냥 부츠 좋아하는 거야. 사실은 나 누구 되고 싶은 거야? 이 멋있는 사람. 이 멋있는 사람을 부츠를 신으면 이 사람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부츠를 막 100개를 가져봐야 다음에 내 본질, 욕망의 본질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 이 모방의 중개자, 이 욕망의 중개자를 모방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해봐도. 이게 이제 그 예시를 든 것 중에 하나가 돈키호테라고 하는 우리 이 풍차하고 싸우는 아저씨 있지 않냐. 이 돈키호테가 책 속에서 아마디스라고 하는 그 기사를 되게 동경해. 그리고서 자기는 낭만적인 기사가 돼서 공주를 구하고 용을 때려잡고 거인들과 싸워서 이겨서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멋진 낭만적인 기사가 되고 싶어. 그런데 사실은 얘가 돈키호테가 아무리 기사가 되고 싶다고 해도 이 시대는 기사의 시대도 아니고 뭐도 아닌 시대야. 돈키호테에 나오는 시대가. 그런데 자꾸 얘는 기사가 되려고 해. 사실은 뭐라는 거야? 얘는 마음속에 아마디스가 되고 싶은 거지. 아마디스가 기사니까 기사가 되고 싶은 것이지 사실은 아마디스처럼 멋지게 인정받고 싶어. 그러니 아무리 기사가 돼봐야 그 욕망은 성취가 안 되는 거지. 고등학교에 가서 너희가 배울 만한 그런 이론이니까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욕망의 삼각형이래. 그래서 욕망은 다이렉트가 아니라 중개자를 모방한 삼각형이다. 이 그 도식에 스티븐슨이 되고 싶은 위대한 집사에 대한 욕망은 이 스티븐슨의 아버지가 위대한 집사가 되고자 평생을 애쓴 분이거든. 어떻게 보면 이 스티븐슨은 존경하는 아버지의 삶을 투영해서 그것을 중개자로 삼아서 위대한 집사가 되고자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 돈키호테는 임종의 순간에 마음을 고쳐먹었어. 그래가지고 같이 낭만적인 여행을 갔던 산초가 와가지고 돈키호테의 다들 대부분 그냥 돈키호테는 좀 바보 같은 소설로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돈키호테를 마흔 넘어서 읽으면서 이 마지막 장면이 너무 슬픈 거야. 돈키호테가 이제 죽기 전에 정신이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산초 같이 여행을 떠났던 그 조수인 산초를 앉혀놓고서 그동안 미안해. 내가 미쳐가지고 내가 낭만적인 소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널 고생시키고 헛된 환상을 품었어. 나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저세상 가니까 너 잘 살아.
미안했어 이렇게 하고 임종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산초가 뭐라고 하냐면 기사님 안 된다는 거야. 그 무슨 소리냐고. 나는 기사님 따라가지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거인들과 싸우던 그 시절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는데 당신 왜 이런 헛소리를 하냐고 이러면서 막 운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르반테스의 명작이 그냥 명작이 아니구나. 어, 돈키호테는 임종의 순간에 회심해서 더욱 허망한 생각이 들었는데 가조식으로는 눈물로 회심한 스티븐슨이라는 주인공에게 남아있는 나날, 저녁 있잖아. 하루 중 빛나는 나날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르네사르의 이론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음, 이론적으로도 딱 맞는 것 같아. 낭만적 거짓말에 휩쓸리지 않는. 어,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본문을 선생님이 인용을 해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신성을 포기함으로써 주인공은 예속도 포기한다. 이런 중개자가 되고 싶은 중개자를 계속 욕망하는 것은 신성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포기하니까 이것도 포기돼서 삶의 모든 면에서 전도, 뒤바뀌는 것, 앞뒤가 뒤바뀌는 것이 일어나고 형이상학적인 욕망의 모든 결과가 그 반대로 결과를 바뀐대. 거짓말은 진실로 바뀌고 고뇌는 추억으로 동요는 안정으로 증오는 사랑으로 모욕은 겸손으로 타인을 모방한 욕망은 자신에게서 우러난 욕망으로 굴절된 초월은 수직적 초월로 대체된다. 뭐야? 제대로 이 르네즈라르가 볼 때는 이렇게 잘못된 욕망을 품었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단절하고 자신이 착한 원래의 본연의 욕망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진짜 위대한 소설의 어떤 그 프레임이다, 전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가짜가 아닌 진짜 전형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선생님은 사실은 산초 판차 편이야. 그래도 낭만을 믿고 싶어. 나는 그래도 여전히 낭만적 거짓이 좋다. 그래서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뭐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으레지라르식으로 말하면 아직 전향을 마치지 못한 모방된 욕망이 예속된 존재라도 말이다. 좀 더 가보자. 그래도 우리는 왜 자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게 되는가? 라는 질문을 잊지 말아야겠다. 이 소설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 하나가 또 이거야. 스티븐스는 자신이 이 귀족들이 무슨 외교수를 펼치고 어떤 외교적 전략과 어떤 숭고한 이 세계사적인 업적을 이루고 있는지를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 왜냐면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 영국이 금본위제, 금태한제로 돌아가야 될까요? 아닐까요? 아니면 지금 외교에서 미국의 현실주의, 실용주의를 따르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스티븐스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래서 스티븐 선생 입장에서는 자꾸 모르는 일을 신경 쓸 게 아니라 일종의 위임하는 거야.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위임하듯이 알아서 대통령이 잘해주겠지. 알아서 국회의원들이 관료들이 잘하겠지라고 이제 위임하고 그냥 뭐 우리의 삶을 살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작품 안에서 어, 이 스티븐슨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것들을 시중을 들면서 나 역시도 이 세계사적 국면에 함께 있다고 늘 생각해. 우리가 그 정치 뉴스를 보면서 윤석열 막 이렇게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재명 뭐 이렇게 욕을 한다든지 막 이러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함께하고 있고 이 거대한 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뭐 한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스티븐슨이 그런 그 자세를 갖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면서 뭘 안 하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어서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고 계시다. 임종을 맞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울면서 서빙을 하면서 안 가. 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가르쳤거든. 위대한 집사는 그런 게 아니라고. 위대한 집사는 자신을 억누르고 오직 자신이 모시고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그러니 갈 수도 없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가르쳤고 평생을 그런 식으로 사셨으니까. 또 켄튼 양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고 나도 켄튼 양을 너무 좋아해. 그런데 나는 평상시에 맨날 그랬어. 이 사내 연애를 하는 것들. 본분을 잊은 채 이 달링턴 홀의 이 위대한 세계사적 국면에 자꾸만 연애질이나 하고 어디 그 야반도주 해버리고 떠나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아니다라고 맨날 생각했는데 자기 마음 안에서 켄튼 양이 다른 그 사람한테 청혼받았다라고 할 때 동요가 일어났는데도 막 옥누르고 참는 거야. 그러면서 문을 열까 말까 문을 열까 말까 하다가 돌아서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종의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에 신빙성 없는 화자라고 하는데 이 스티븐슨의 목소리로 서술자로 이렇게 작품 한 소술자로 서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소설의 하나의 묘미는 스티븐슨이 하는 얘기를 다 믿으면 안 돼. 스티븐슨은 자기가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야, 이게. 그러고서 나중에 울어. 잘못했다고. 그런데 스티븐슨은 그러면서 내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의 인본종도 지키지 않고 서비스를 한 이 위대한 집사. 한 걸음 더. 이 켄튼 양이 나에 대한 사랑을 비추고 나 역시도 이렇게 너무 사랑하지만 이 위대한 세계사적 국면에서 물론 저 여기에서 무슨 얘기하는지는 잘 몰라.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복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감정을 참아내서 한 발짝 더 위대한 집사. 이 프로페셔널의 극치. 이 장면이 선생님이 볼 때는 이 소설의 주제를 관통하고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뭐라고? 우리는 왜 자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게 되는가? 물론 뒤에도 남아있는 날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들이 분명히 있거든. 미루지 말아야 되는 일들, 근데 진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일들, 나중에 후회할 어떤 순간들의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는 왜 자꾸 미루게 되는가? 누구처럼? 이 스티븐슨처럼. 선생님은 사실 이 스티븐슨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야, 이거 남일 아니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었습니다. 르네즈라르의 책이고요. 이 책은 사실은 좀 그 너희가 아직은 읽기에 좀 어려운 책이어서 이런 아까 욕망의 삼각형 정도를 이 사람이 얘기했구나.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어, 선생님이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생님 자꾸 오토바이 사고 싶거든. 근데 뭐 오토바이 타고 빠르게 달리거나 뭐 이루고 싶은 생각이 아니야. 그냥 오토바이를 이렇게 그 클래식 오토바이를 하나 사가지고 아니면 뭐 아무 오토바이나 좀 사가지고 이렇게 카페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앉아가지고 커피나 좀 마시고 싶은 무슨 똥폼이냐 개멋이냐라고 하겠지만 나는 이게 왜 좋을까? 나는 맨날 그 선생 부인한테 허락을 못 받아가지고 그냥 허락은 어렵고 용서를 받을까? 그냥 지르고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한 몇 년째 하고 있거든. 한 3년째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앞으로 3년 더 고민해도 결론이 안 날 거긴 해. 그런데 나는 왜 이런 욕망이지? 나는 진짜 오토바이를 좋아하나? 라고 하면 이 고 지라르 아저씨께서는 그거 너 누구 멋있는 사람 봐가지고 그 사람 되고 싶어가지고 그 욕망이 모방된 거야. 너 그거 오토바이 사봐야 안 돼. 뭐 이렇게 어 그런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반론도 하고 뭐 그런 책이야. 너희가 뭔가 이제 이루고 싶은 것들 있잖아. 뭐 서울대 가고 싶은 욕망이라든지 아니면 뭐 멋있는 남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내 욕망일까? 나 저 시계 사고 싶어. 나 저 운동화 사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진짜 내 욕망일까? 아니면 지라르가 말한 것처럼 이 모방된 욕망이어서 결국에는 그걸 해봐야 충족이 안 될 욕망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한테 좀 하게 합니다. 이 영화래. 그래서 그
이분이 이제 스티븐슨 역할을 하는, 너희 이 아저씨 너무 젊었을 때, 앤서니 홉킨스의 너무 젊었을 때의 얼굴이라 못 알아볼 수 있는데, 무시무시한 그 식인을 하는 이 그 사이코패스 아저씨, 양들의 침묵이나 한니발 같은 끔찍한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정말 미친 연기를 보여주죠. 요즘 너희들한테는 토르 아빠로 나오는 그 할아버지 있잖아. 이 한쪽 눈 없는 사람이 누구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영호야, 배영호? 네, 토르 아빠 이름 뭐냐? 모르겠어요. 그래? 토르 아빠는 누군지 아냐, 너? 안 보냐? 그래? 누가 할 만하나? 이거, 안수빈? 네, 너 토르 아빠 이름 알아? 제가 마블을 안 아, 봐가지고 이런 몰라. 씨. 알겠어. 아무튼 토르 아빠로 나와. 음, 어. 그런데 그 지금으로부터 90 몇 년 영화냐? 이 영화 95년 영화인가 그래? 그러니까 옛날 영화인데 선생님이 중학생 때쯤 진짜 옛날이다. 내가 니네 나이 때 개봉한 영화니까. 그런데 선생님도 모르던 영화였는데 이번 이거 남아있는 나날 읽으면서 자꾸 사람들이 이걸 보려는 거야. 끝내준다고. 그래서 딱 봐도 끝내줄 것 같아. 그래서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넘어가 보자. 음. 이게 마지막 장면인데, 마지막 장면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물론 내가 현재 주인을 모시고 있는 오늘날 상황은 크게 다릅니다. 그분은 미국 신사이지요. 미국인요. 하긴 요즘 시절엔 그럴 여력이 있는, 그 대저택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 미국 사람들밖에 없지요. 이게 뭐야? 영국이 몰락한 거지, 이제. 세계 최대 강대국. 해가 지지 않는 이 대영 제국이 빅토리아 시대 이후에 이제 이 패권을 세계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한테 넘겨주면서 이 미국의 실용주의 자본주의의 시대가 도래해서 이 미국의 어마어마한 부유층들이 대몰락한 대저택들을 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집과 함께 남았군요. 일괄 거래에 낀 한 품목으로서 좀 잔인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농담이야. 나도 슬쩍 웃으며 말해서 예, 말씀하셨듯이 일괄거래 한 품목이었죠. 이 장면이 여기에 하이라이트야. 뭐야? 아까 지라르식으로 얘기하자면 자기가 꿈꾸던 헛된 생각들을 다 버려버리고 돈키호테가 산초에게 사과하듯이 왜 이 장면 전에 켄트냥 켄트냥을 만나거든. 어, 켄튼 양하고 과거 얘기를 하고 켄튼 양이 이제 할머니가 돼가지고 좀 있으면 손자가 태어난대. 어, 그러면서 어떤 회한에 젖고 나서 지금 이 장면이야. 그러고서 어, 내가 너무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지금 이 어떤 포인트를 던지니까 덥석 문 거지. 나 노예였구나. 나 명예 있고 품위를 지키고 이런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허망한 어떤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회심의 순간이지. 그러면서 애가 자기 고백을 하는 거야. 사실 나는 달링턴 경께 모든 걸 바쳤습니다. 내가 드려야 했던 최고의 것을 그분께 드렸지요. 그러고 나니 이제 나란 사람은 줄 것도 별로 남아 있지 않구나 싶답니다. 노인이 말없이 고개만 끄덕임으로 나는 계속 말했다. 그래서 어때? 형씨 손수건이 필요하세요? 이건 뭐야? 이 아저씨 울고 있는 거야. 여기 있군요. 아주 깨끗한 거라고 아침에 내가 코만 한번 풀었어요. 지금 이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가조 이시고로라는 작가가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
작가의 대변인은 스티븐슨이 아니라 이 아저씨야. 그 지나가던 행인. 뭐? 야, 이 자식아, 너 농담 좀 하고 살아. 이런 거 있잖아. 뭐 울고 있는데 이 손수건 주면서 아유, 내가 아침에 코 한 번밖에 깨끗해요. 아침에 코 한 번밖에 안 풀었어요. 이런 게 사실은 좀 멋지잖아. 그 나이인지 뭔지 하는 양반한테 애착이 큰 것 같더군요. 돌아가신 3년째라고 했죠. 내가 볼 때 그 아저씨 양반은 그 양반한테 너무 집착했어요, 형씨. 그렇지. 달링턴 나리는 나쁜 분이 아니셨어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생을 마감하면서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실수했다는 말씀을 할 수 있는 특권이라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달링턴 경은 자신이 친독일적인 히틀러한테 속아서 히틀러 편을 약간 들었던 그리고 반유대주의적 성향을 자신도 했던 거 사과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 사람은 실수했다고 말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야. 왜? 주인이니까. 주인은 어떤 사람이야? 선택하는 사람이지. 내가 A를 할지 B를 할지 선택한 사람이니 사과할 특권도 있는 거야. 문제는 스티븐스는 이 선택을 누구한테 맡겼어? 달링턴 견 귀족한테 맡긴 거지. 왜? 나보다 똑똑하고 잘 판단할 거라고. 우리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보면 히틀러 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아이만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뭐냐면 5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효과적으로 학살하는 일을 계획하고 기차 시간을 맞추고 딱딱딱딱 이 체계적으로 돌아가게 만든 걸 디자인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나중에 전범 재판에 이 잡혀가지고 재판장에 섰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시킨 거였다. 나 군인이고 SS다. 나 지친이다. 우리 히틀러 위에서 나라가 시킨 거 한 것뿐이다. 나는 나라가 결정한 것들을 성실하게 했을 뿐이지 부끄러운 거 없다. 대신에 니네가 니네 법으로 날 죽인다면 죽여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 얘도. 스티븐슨도 자기도 모르게 나치에 부역한 사람이 돼버린 거야. 히틀러 편이 돼버린 거야 한마디로. 왜? 자신의 선택을 누구한테 맡겼어? 자기가 선택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지금 주인한테 맡긴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회심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분은 자기가 사과할 수라도 있는데 난 사과할 수도 없다고. 왜? 내가 판단한 게 아니야. 난 노예였어. 일괄 품목에 그냥 물건으로 넘겨지는 사람이야.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정녕 무슨 품위가 있단 말인가 하고 나는 자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까 선생님이 인용한 그분하고 이어지는 거지. 왜? 노예는 품위가 있을 수 없다. 노예가 아무리 멋진 매너를 갖추고 노예가 아무리 멋있는 옷과 멋있는 자동차와 이걸로 철갑을 해가지고 갖고 있더라도 아무리 가난한 자유인의 품위에 도달할 수 없는 거지. 왜? 그 결과, 그 선택은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꿈꾸고 있는 삶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껍데기라면 우리의 주체적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대신 선택한 것들에 내가 충실하게 지내면서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도달할 후회가 여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하는 소설이야. 선생님도 좀 성찰하게 하는 소설이어서 너희한테 좀 읽히고 같이 이렇게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뭐래? 괜찮대. 이 아저씨 되게 위로 잘하는 아저씨야. 즐기며 살아야 합니다. 저녁은 하루 중에 가장 좋은 때요. 당신은 하루 일을 끝냈어요. 이제 다리 쭉 뻗고 즐길 수 있어요. 내 생각은 그래요. 아니, 누구를 잡고 물어봐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루 중 가장 좋은 때는 저녁이라고. 나 너무 갸욱하라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뒤쪽 부분에서 돌아 나오면서 마지막 대사는 그런 겁니다. 아, 이제부터 나 어,
집사를 안 하겠다가 아니라 은퇴하겠다 때려쳐야지 이게 아니라 음, 농담하는 집사 해야지. 이 농담은 어떤 거야? 권위를 무너뜨리고 농담은 사람을 이렇게 너무 몰두해서 집중해서 주변을 못 보는 사람들을 릴렉스 시켜서 주위를 돌아보게 하자. 좋은 농담을 하는 사람 돼야지라고 한다는 점에서 아침에 내가 코 하나만 풀었어요라고 하는 상대를 위로하는 말이잖아. 어떻게 보면 울고 있는 사람한테 울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농담을 던지는 거지. 깨끗해요. 나 코 한 번밖에 안 풀었어요. 이렇게. 음. 선생님도 좀 이런 사람 되고 싶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 좋은 소설은 자꾸 나의 문제, 그리고 이 시대나 세계의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좋은 소설, 좋은 문학이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런 점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족의식으로 이 작품은 진짜 충분하다, 나한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 소개를 하고 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 이 소설의 스티븐슨은 위대한 집사인가 아닌가? 자, 다음 작품은 경목요결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책이야. 진짜 짧은 책이야. 하지만 엄청 재미없어. 그냥 착한 얘기만 잔뜩 써 있는 율곡이의 그 경목요걸. 학생들 교과서처럼 기본적으로 유학을 가르치는, 유학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엄청 짧은 책이야. 이 책도 뭐 페이지 수로는 뭐 200페이지 좀 안 되는데 읽으려고 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3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아주 얇은 책이야. 선생님은 이 얇은 책을 한 20년째 읽고 있어. 그래서 어, 너희가 앞으로 고전을 배우고 고등학교 가서 이제 유학자들이 쓴 조선시대 글들은 다 유학자들이 쓴 글이야. 이 민요나 뭐 이런 그 평민들의 작품 빼면 평민들의 작품 막 남아있지도 않잖아, 잘. 대부분의 시나 이런 것들이 다 유학자들이 쓴 것인데 이 도대체 이 유교 이 꼰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작품을 쓰는지의 그 세계관에 대해서 너희가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알아야 되는 건 맞아. 그래서 이 율곡 이의 이그 조선 이 아주 진짜 진성 꼰대 성리학자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사람의 도리라든지 우리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사람다운 사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그냥 아유 뭐 맨날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네 이렇게 들릴 만한 쉬운 책이야. 읽는 거 전혀 어렵지 않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아무 출판사의 경목요결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 10장으로 돼 있는데 10장으로 돼 있는데 사친장 부모님을 그 모시는 사친장까지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맞다. 이 다음 주는 선생님 우리 학원 행사가 있어서 매주 목요일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 주만 딱 다음 주만 수요일에 그 수요일 10시 30분에 그 진행을 할 겁니다. 선생님이 전체 단톡방에 공지를 할 거고 경목요결 1편은 다음 주 목요일이 아닌 수요일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잊지 않고 잘 참석하고 야 진짜 경목요결 이거는 도서관에 책이 막 10권씩 꽂혀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야 그냥 한 권 사 그냥. 선생님 그 내가 이 경목요결이라는 책을 산 것만 한 10권 이상 샀어. 선생님을 믿고 한번 사봐. 엄청 재미없어 그런데. 그런데도 왜 도대체 선생님이 이거를 계속해서 읽고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하면서 할 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출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일찍 끝났네요. 좋은 밤 되십시오. 굿나잇. 고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안녕. 안녕, 안녕.